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 미국장도 그렇고 국내장도 그렇고 종목 선택이 참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모닝 스탠바이에서는 주목해야 될 이슈들 그리고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이탄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뉴욕 증시 보게 되면은 이제 종목들이 더 많이 보인다. 뭐 예를 들면 20거래일째 계속 올라가고 있는 메타라든지 엔비디아의 상승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눈여겨 보이고 있는데 오늘 국내장 열리기 전에 체크 포인트 어떻게 잡을까요? 네, 일단은 사실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뉴욕 네. 증시 같은 경우도 한 2달째 좀 고점에서 행보하는 느낌이 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예.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개별적인 어떤 이슈라든지 혹은 뭐 이제 지표에 좀 약간 반등하는 모습이 좀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뭐 1월 소매 판매 지표가 좀 나왔는데 사실은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감소했던 부분이 있죠. 컨센서스보다 좀 하회하는 모습이 좀 나오면서 네. 어떻게 보면 CPI, PPI가 좀 상당히 강했었는데 소매 판매가 좀 약간 약하다는 모습이 나오면서 약간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는 게 뭐야 금리 인하를 다시 해야 되나? 약간 이런 그러니까요. 또 예, 컨센서스가 좀 나오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결국 이제 이런 소비에 대한 둔화가 또 어떻게 보면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연말 쇼핑 시즌 이후에도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그때 좀 뜨거웠고 네, 그다음에 뜨거웠고 약해진 이제 건.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 우려를 뭐 자극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좀 제가 볼 때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분위기군요. 네,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이제 이 개별적인 지표들의 어떤 움직임이 좀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뭐 헤지펀드 공시 자료 보면서 이제 막 어떤 종목들은 사고 팔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의 등락이 좀 보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다만 여기서 좀 주의할 것은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상당히 좀 소프트 버전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예상보다. 예상보다. 그래서 이번에도 자동차 관세를 발표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즉시 하는 게 아니라 4월쯤에 하겠다. 뭐 4월 2일 날 하겠다. 그래서 뭐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 그 전에 미리 와서 나랑 협상하자. 그 얘기구나. 예, 시간을 줄 테니까 빨리 와서 그 나랑 얘기군요. 협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을 달라 이런 겁니다. 잘합니다, 참.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좀 일기 때와는 다른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상호관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시장을 보게 된다고 하면 특히 이제 코스피 코스닥 보게 된다고 하면 특히 코스닥도 그렇지만 네. 어떻게 보면 관세 얘기가 작년 이제 지지난주 월요일 한번 나왔을 때 한번 급락 나오고 나서 계속 시장이 쭉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얘기를 봤을 때 그럼 관세 얘기에 우리나라 시장이 왜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해보면 이 상호관세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새로운 개념이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1대1로 이제 어쨌든 관세를 매기고 우리가 흔히 말해서 지금 미국과 상대방 국가 간의 어떤 관세는 이율이 똑같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이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품목에서 관세를 매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 안 맞고 있다가 맞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넣게 되면. 그래도 상호관세를 하게 되면 그 타격이 덜하다는 거죠. 그렇죠. 안 냈으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는 관세에 그렇게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좀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지수 자체가 좀 상당히 잘 올라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좀 아무래도 좀 지켜봐야 될 것이 삼성전자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지금 지수와 똑같이 코스피와 똑같이 제가 볼 때는 이제 2월 3일 날 월요일 날 좀 저점을 찍은 이후에 그래도 한 10% 정도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확실히 좀 수급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숨통을 좀 튀고 있다라고 좀 예상이 들고 있고 네네.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와 코스피 코스닥이 좀 같이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좀 얘기가 나오는 게 좀 거래 대금이 많이 늘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좋은 뉴스군요. 네, 뭐 16조, 17조까지 늘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양시장 합쳐서 거래대금 뭐 약 10조가 좀 넘을까 말까. 그렇죠. 네, 그런 네, 상황에서 네. 뭐 이제 기사들을 보니까 뭐 아직까지 국내 증시 복귀가 안 했느냐. 이제 거래대금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 자체. 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확실히 지수도 올라오고 있고 그 안에서 순환매가 상당히 빠르게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따라가는 매매보다는 눌림목 매매가 좀 유효한. 그래서 좀 증시 자체가 좀 이제는 좀 매매할 맛이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활발하게 지금 긍정적으로 매수가 좀 잘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내 증시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니, 올라갈 일만 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관세와 그리고 이 반도체 쪽 그리고 거래대금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을 해 주셨는데요. 모닝 관심주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가지 종목 중에 지난주 종목 중에 유독 강한 흐름을 더 보여줬던 미국의 방위비와 연결했을 때 i3 시스템을 보자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이제 말씀해 주시고 나서 한 이틀 뒤에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네. 앞으로 A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지금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좀 시세가 상당히 많이 나왔고 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방산 관련된 종목에서 좀 파생되는 그래서 뭐 AI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파생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이제 드론과 관련된 좀 말씀을 좀 드렸고 그와 관련해서 대장주로 지금 i3 시스템 같은 경우가 지금 급등한 모습이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랬죠. 예. 저는 이번 주까지도 드론과 관련된 종목들이 좀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다음 종목을 또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다음 주제 두 번째 주제로 가져왔기 때문에 네. 이 i3 시스템의 좀 다음 후속 타자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네. i3 시스템을 좀 못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계속 언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키워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떤 걸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아무래도 좀 반도체 얘기를 좀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삼성전자가 2월 3일 이후에 사실은 좀 저점을 찍으면서 지금 56,000원대까지 좀 제가 볼 때 회복한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좀 저점을 찍고 올라오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오너 리스크가 조금 해소된 것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2심까지는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제 물론 이제 대법원까지 가긴 합니다만 1심, 2심을 좀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3심에서 뒤바뀔 일은 좀 없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 등기사로 제가 볼 때는 임명된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 이후에 삼성전자와 그 다음에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대한 어떤 수급 이 부분에서 분명히 저는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지금 생산 설비랑 어떤 이런 부분에서 셧다운을 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좀 다시 원위치로 되돌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는데 사실 아시겠습니다만 이 반도체라는 건 라인이 쓰면 되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죠. 네, 그래서 코로나 때도 그렇고 지진 때도 그렇고 명절 때도 그렇고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예.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수율을 너무 못 잡아서 작년에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큰 결심을 했죠. 만들 때마다 불량품이군요. 거기. 네, 예. 그래서 50% 이상 셧다운했는데 셧다운하게 될 때도 웨이퍼가 다 갈려 나갑니다. 그러니까 끌 때, 킬 때 다 이제 손해가 엄청난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런 상황에서 50% 이상을 좀 어떻게 보면 반도체 시설을 꺼놨습니다. 꺼놨는데 최근에 보면 6월까지 다시 가동률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수주를 다시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율을 잡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수율을 잡은 거 플러스 수주를 받았다는 거죠. 아, 그런 얘기군요. 네. 예. 아마 주력은 아마 4나노인 것 같고요. 네네. 4나노는 지금 70%까지 올라왔다. 그것도 하이엔드급이죠. 네, 그렇죠. 예. 아직은 3나노에서는 좀 헤매고 있습니다만 4나노는 70%까지 잡았다는 것 자체. 그 얘기는 뭐냐면 TSMC에 맡기는 어떤 이제 빅테크들이 꼭 3나노만 가는 건 아니거든요. 4나노도 있죠. 그러니까 조금 네. 다운그레이드 돼 있는 거.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조금씩은 가져올 수 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가격을 TSMC만큼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는 상황이기 근데 때문에 초반이니까. 네, 그래서 그런 4나노에 대한 어떤 물량 자체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파운드리 업체들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다는 거는 결국은 이제 작년에 숫자가 많이 깨졌는데 이런 부분들이 올해는 살아날 것이다라는 좀 기대감이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뜻이군요. 네, 여기에 더해서 지금 AI 반도체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강하게 좀 밀어붙이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특히 이제 온디바이스 AI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드림팀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좀 상당히 좀 밀어주고 있는 상황. 특히 이제 K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관련된 사업을 산업자원부가 좀 지원을 하고 있고 특히 뭐 1조 이상의 어떤
자금을 투자한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지난주에 뭐 CXL 관련돼서도 얘기가 좀 나왔죠. 뜨거웠어요. 네, CXL 네. 관련돼서도 사실은 메모리 단에서는 다 우리 흔히 말해서 개발이 됐습니다만 CXL 메모리를 그동안 CPU라든지 GPU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양산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작년 말부터 인텔이 또 CXL을 지원하는 또 CPU를 좀 개발했기 때문에 이제는 또 메모리 쪽 단에서 봤을 때 CXL에 관련된 쪽도 다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사실 지난주에 좀 상당히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좀 이슈들이 많았다. 오랜만에 뜨거웠죠. 네. TV입니다. 이런 데도. 하지만 관련된 종목들 자체를 좀 보게 된다고 하면 죄다 누워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올라왔다 하더라도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기회가 있군요. 네, 지금부터도 제가 볼 때 충분히 접근해볼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력적이네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어떠한 종목들을 주요하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여러 가지 좀 키워드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봤을 때 파운드리, 그 다음에 CXL, 그 다음에 온디바이스 AI 이런 쪽에 좀 키워드와 좀 많이 맞닿아 있는 종목들을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 가운데서 좀 크로스로 어떻게 보면 듀얼 모멘텀으로 보는 게 저는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퀄리타스 반도체가 이 IP 쪽이라든지 반도체 디자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 회사가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CXL과 다 이제 어떻게 보면 겹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퀄리타스 반도체가 여러 가지 모멘텀을 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제가 볼 땐 그러한 어떤 좀 모멘텀을 가진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를 좀 길게 늘어나서 보게 된다고 하면 네. 작년, 그러니까 2023년 지금 1월 달에 봤을 때 지금 5만 한 1,000원 정도 됐었죠. 그때가 5만. 최고치였죠. 네, 그리고 5,800원까지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에, 그러니까 작년 1월 4일, 그 다음에 작년 12월 9일 보면 5,800원. 그러니까 이제 좀 고개 들어요. 네, 10분의 1 토막 났다가 거기서 지금 2배 올라온 겁니다. 그렇죠. 바닥 네. 대비. 네, 그래도 여전히 전고점 대비 70% 이상 조정받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올라왔다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추가적으로 저는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확실히 이제 반도체 관련된 파운드리 수율이 잡히게 된다고 하면 네. 거기에 따른 IP랜드 디자인 하우스가 분명히 제가 볼 때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저는 추가적인 좀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바닥 대비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목표가 얼마나 볼까요? 일단 1차적으로 한 25,000원 정도까지 해서 일단은 좀 전고점 절반 정도까지는 충분히 좀 반등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조금은 좀 길게 좀 타이밍을 잡고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긍정적인 소식이군요. 파운드리와 관련해 퀄리타스의 반도체였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었고, 드론 얘기를 하셔가지고 관심주도 그거겠거니 이 생각까지 드는데, 어떻습니까, 키워드? 네, 일단은 방산의 어떤 이슈가 나오면 나올수록 저는 이제 드론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군요. 지금 이번 주 지금 17일부터 21일까지 국제 방산 전시회가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열린다라고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네. 특히 여기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수주를 많이 다냈거든요. 그렇군요. 작년에 특히 이제 뭐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뭐 이제 상당히 많은 좀 어떻게 보면은 이 수주를 여기서 좀 했기 때문에 칼 갈고 가겠는데요. 네, 올해도 제가 볼 때는 하나그룹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칼을 갈고 왔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랜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가 그러게요. 확실히 좀 다 출력을 하면서 특히 이제 뭐 지대공 유도 무기 시스템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처음으로 좀 최초로 선보인다고 하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한번 또 수주에 대한 모멘텀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쪽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집트 좀 중동 쪽까지도 제가 볼 때는 좀 이게 주요 시장으로서 선점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1차는 진짜 폴란드였었거든요. 유럽이었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사우디 쪽도 제가 볼 때는 중동 쪽도 새로운 시장으로 그렇죠. 개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지금 뭐 여전히 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습니다만 여야 모두 지금 K 방산에 대해서 상당히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수출과 관련된 어떤 효자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물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얼마큼 이제 지원에 대한 어떤 총량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제 수주를 하고 나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자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 계속 좀 방산 4사가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네. 실적들이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까지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 좀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i3 시스템을 좀 따라갈 수 있는 종목 드론 쪽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난주에서 이번 주도 그런 종목을 좀 가지고 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드론 관련된 종목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엄청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네. 여기서 또 어떤 걸 또 들어갈지 종목은요? 일단 3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이제 한 종목을 지난주에 말씀하셨고, 말씀드렸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이제 에이럭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이 같습니다. 종목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네요. 네, 맞습니다. 이 회사가 사실은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드론에서 좀 1등 분야를 좀 달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 회사의 어떤 장점이 바로 이제 이 기술의 내재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드론의 핵심 부품인 비행 제어 장치라는 FC를 자체 개발해서 생산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특히 이 회사가 제가 볼 때는 좀 강점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도 드론 시장이 지금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 가운데 거의 90% 이상이 중국 제품입니다. 아, 미중 갈등을 또 반사수혜를 둘 수 그래서 있네요. 미국은 드론과 관련돼서도 중국의 드론 제품이 우리의 데이터를 빼갈 것이다. 이제 그러한 논리로서 드론에 손을 대고 있다라고 좀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중국산을 대체할 만한 그러면서 국내 기술을 갖고 있는 종목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으로 좀 도달해 봤을 때 네. 저는 이 종목이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략 포인트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가 그러면 미국에 지금 얼마큼 수출했냐라고 봤을 때 지금 2년간 미국과 일본에 500만 달러 지금 수출의 어떤 제가 볼 때는 실적을 쌓았다는 점이 또 하나의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포트는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핵심 장치를 자체적으로 개발했고 그렇죠. 미국과 일본에 수출한 대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지금 뭐 드론의 시장 규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드라마티컬하게 지금 커가고 있죠. 지금 올해 한 55조. 근데 2032년에 146조니까 제가 볼 때는 한 8년 만에 한 2배 이상 커진다. 네.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어떤 수혜를 분명히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찾기가 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i시스템을 좀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 에이럭스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좀 우크라이나, 러시아나든지 뭐 중동 때 전쟁을 보게 되면 거의 다 요즘은 이 뭐 육군이 간다기보다는 드론이 많이 가는 거를 네. 보게 되거든요. 자, 지금 최근에 좀 상승세를 좀 키워오고 있습니다. 한번 좀 쉬었다 올라가고 있는데 목표가 얼마나 보십니까? 이번에 저는 이제 2월 11일 날 좀 작성했던 좀 제가 볼 때는 신고가를 좀 넘어가는 어떤 그러한 시세를 좀 보면서 한 예. 16,000원 정도까지 제가 볼 때는 1차 목표가를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난주에 미국 방위비 관련해서 드론으로 i3 시스템 그 2탄이 되겠습니다. K방산의 또 다른 먹거리 에이럭스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사님의 관심주는요? 네, 일단 저 반도체 쪽에서 한 종목을 좀 갖고 왔는데 네. 오랜만에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조금 강한 시세가 좀 있었는데 바로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을 좀 장비. 말씀을 네네.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이 회사가 작년 4분기 실적 자체가 조금 이제 좀 미스가 나면서 조금 이제 주가 자체는 좀 횡보를 했던 좀 좋지 못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그랬죠.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이 회사가 다시 한번 SK하이닉스 향도 그렇고 좀 관련된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커가고 있죠. 특히 이 회사가 지금 이제 이 원자 증착 장비라고 하는 지금 ALD 장비 분야에서 사실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군요. 올해 SK하이닉스가 HBM 쪽의 시장 확대를 위해서 전공정에 대한 투자를 상당히 가속화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수혜가 좀 예상된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중국 쪽에 좀 매출이 좀 많은 상황. 중국 쪽에 매출이 많다는 게 최근에 보게 되면 강점으로 또 작용합니다만 미국과 중국의 또 어떤 무역 전쟁이 있을 때 좀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회사는 고객층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다변화하고 있다는 부분을 저는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뭐 중국 쪽도 있습니다만 뭐 대만이라든지 지금 미국 쪽으로의 수출도 좀 다변화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올해 컨센서스가 좀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자체가 작년 대비 올해 한 1,580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이게 전년 대비 약 70% 이상 성장하는 그런 측면이다 보니까 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숫자로도 증명될 수 있는 그런 제가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주성 엔지니어링은 31,000원에서 한 39,000원 사이의 박스권을 보여주다가 한번 레벨이 다운됐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얼마의 목표가를 보십니까? 저는 1차로 전고점인 41,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저는 목표가로 하면서 조금은 좀 길게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윤여민 이사의 중요한 종목 3가지 공개가 됐는데요.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파운드리라는 키워드 속에서 움직여 보겠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가 되겠고요. 이제 업황이 조금씩은 살아날 수 있는 분위기를 미리 전망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25,000원 제시하셨고요. 이제 두 번째는 K방산의 두 번째 목표 중동이 됩니다. 그리고 전쟁의 그런 양상 이제 드론화 돼가고 있죠. 관심주 에이럭스가 되겠는데요. 목표가 16,000원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장비 쪽에서 오랜만에 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금요일 날에도 상당한 인상 깊은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이 고객사들의 장비 증설 분위기를 반영해 봅니다. 중장기 관점 우선은 41,000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네, 이사님 오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수익 많이 내십시오. 고맙습니다.